이혼하는 부부는 과연 어떤 이혼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심하지 않겠노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이혼하는 부부는 왜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저 감정에 휩싸여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결혼 실패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를 들고 직접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작가 레베카 빌리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혼할 사람이라면 왜 처음에 결혼했냐고요?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저는 제가 사랑하고 함께 인생을 쌓고 싶었던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와 같았을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인생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불행히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속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13년 이상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나는 결코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인생의 손실칸을 접기로 했답니다. 이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좀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너무 쉽게 포기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린 오랜 약혼 기간을 가졌어요. 미래를 함께 살아갈 중요한 대화도 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쉬운 일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파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파괴되어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셨군요. 이번에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 워킹맘 타미 하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이혼하신 적이 있는데 왜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하시나요? 네. 저는 2번 결혼했었고, 지금은 다시 멋진 남자와 약혼했어요. 우리는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요. 우리는 12년 동안 사귀었고, 9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는 몇 년 동안 저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다가 마치 이혼한 싱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전혀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처음에 훌륭해 보였지만 이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홧김에 나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서둘러 결혼하고 한가할 때 회개하라는 오래된 속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연방수사관들은 그를 강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마키아벨리주의자로 분류했을 정도예요. 그와 결혼해서도 9년이 지나서야 아이들과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2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2가지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많은 남성들이 주로 가정부, 자녀 양육자, 저녁 데이트 상대, 침대 파트너를 찾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다시 결혼을 하느냐고 물으셨죠? 마침내 올바른 남자를 만났고 그는 정말 보석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판단이 또 틀렸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꼭 좋은 남자 만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만프리트 카우르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왜 결혼을 선택했느냐고요? 당신이 바닥에 우유를 쏟았을 때 누군가가 왜 처음에 우유컵을 잡았는지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은 우유를 쏟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지만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남처럼 함께 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보험회사에는 실패한 결혼을 보장하는 이혼배상 보험 상품은 없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프라발리카 데비네니입니다. 왜 결혼하고 이혼하냐고요? 만약 서로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결혼했냐고요? 살을 섞고 한 입을 덮고 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안정을 기약하는 것인데 때로는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대를 갖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많은 실망과 원망이 쌓입니다. 가족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희미해지고 걱정이 앞서며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를 보고 항상 느끼는 것은 그것들은 많은 노력과 많은 선택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그들이 다시 함께 살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제인 바이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왜 결혼했으면서 이혼하냐고요? 만약 서로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결혼을 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할 때 잘 보이려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의 두 사람이 몇 년 후에 두 사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부는 변화 사실을 인식하는데 서툴고 특히 그 차이를 처리하는 데는 더욱 서툽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재 이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은가요? 장면 1과 장면 2는 다음 결혼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장면 3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혼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해결책은 아니랍니다. 법의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푸르비샤 라비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걸까요? 왜 병원이 필요할까요? 죽음이 우리 모두를 잡아갈 것인데 말입니다. 학교가 왜 필요할까요? 배워서 무엇을 할 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치매 때문에 노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왜 친구를 사귀려 하나요? 우리 대부분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이가 멀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트가 평생 지속되는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왜 데이트를 해야 하나요? 죽을 때 돈을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인생의 모든 출발점과 종착점 사이에는 삶이라는 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연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결혼의 종착점은 이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별 사례가 많더라도 피하거나 숨어서 모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길을 떠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유통기업에서 고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줄리 에반스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하는 듯해요. 결혼은 로맨스에 대한 동화적 결말이 아니라 단지 업무적인 일의 측면에서 시작일 뿐이랍니다. 진정한 결혼은 부부 파트너십에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발전하려면 두 당사자 모두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혼이 너무 쉽기 때문인지 문제점에 직면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이혼해버려요. 어느 한쪽이라도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구할 방법은 없답니다. 25년 이상 인간관계 고객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줄레이크 스미스입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아플 수도 있고 버스에 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교육을 받으려고 애쓰나요? 어차피 정리해고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인생에는 결론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사전에 보장할 수 없어요. 유일한 보장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후회는 삶에서의 실패, 즉 잘 풀리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무기력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며 대부분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열망 중의 하나죠. 결혼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매우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혼은 반드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운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많은 결혼을 잊지 마세요. 36년 동안 유아교육자로 일한 제니퍼 코우스 코스티너예요. 남편과 저는 3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랍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대부분 이혼으로 끝난다는데 굳이 결혼할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첫 번째 결혼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20쌍 부부들의 모임의 회원이고 친구입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이혼한 친구도 몇 명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친구가 훨씬 더 많아요. 결혼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믿는 사람과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한다면 이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분명히 파악하세요. 상대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러한 답을 얻을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2. 겉보기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기 위해 누군가와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식은 파티가 아니죠. 결혼은 당신이 미래를 계획한 대로 해야 합니다. 결혼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면요. 3.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결혼한 후에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늦어요. 저의 경우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혼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됐을 것입니다. 4. 누군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파트너가 자신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약혼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많이 다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물었는데 그녀는 생각한 후 아니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만약 그렇다면 약혼을 깨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결국 그렇게 했어요. 5. 당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야망이 있나요? 데이트할 때 재산을 볼 필요는 없지만 파트너가 어느 곳에서든지 스스로의 몫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 당신은 파트너의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그들 모두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좋아해야 합니다. 7. 결혼을 준비하면서 만약 잘 안 되면 그냥 이혼하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나갈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8.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의 징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끝내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9. 만일 데이트 중에 당신을 속였다면 당신이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10. 종교에 대해 논의하세요. 같은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파트너가 개종하기를 기대하나요?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가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 모든 답을 들어야 합니다. 11. 파트너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세요. 파트너가 당신의 가족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당신의 남자친구는 엄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무슨 일을 하나요? 당신은 파트너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감수할 의향이 있나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세요. 12. 당신의 파트너는 잠재적 도박꾼인가요? 그렇다면 상당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이죠.
13. 집에서 노동 분담은 어떻게 할 건가요? 두 분 모두 지정된 역할을 갖게 될까요? 아내가 집에 머물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기대하나요?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주된 사람이라면 남편이 집에서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까요? 두 사람 다 일하고 싶어 하거나 일해야 한다면 보육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해서는 안 된답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자씨 명품 인생에서는 시니어 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후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